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여겼다. 젊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평온한 노년이 찾아올 거라 믿었다. 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고 아파트 대출을 갚고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던 평범한 50대에게 노후란 아직 멀게만 느껴졌고 막연하게라도 연금과 퇴직금이면 충분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막상 70대가 되어 돌아보니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이었고 삶은 은퇴와 동시에 내던져진 또 다른 전쟁이었다. 고요하고 평화로울 줄 알았던 시간이 현실에서는 매일이 생존의 연속이었고 누구도 이런 현실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이제야 그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은퇴 10년 차에 접어든 지금 겉으론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한없이 무너지는 날들이 많았다. 여유로운 노년을 기대했던 나와 가족에게 진짜 노후는 예고 없이 스며든 시험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74세의 김종만 씨 이야기다. 그는 전직 중소기업 부장으로 한때는 사무실에서 20명이 넘는 팀을 이끌던 사람이었다. 퇴직 당시 퇴직금과 개인연금으로 적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다고 여겼고 자녀들도 대학을 졸업해 더 이상 돈 들어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은퇴 후 5년이 지나며 모든 계산이 어그러졌다. 첫 번째 오차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였다. 아내가 갑작스레 관절염 수술을 받으면서 몇 천만 원이 들었고 본인도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고 매달 병원비와 약값으로 수십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오차는 자녀 문제였다. 취업이 늦어지고 결혼도 늦춰진 자녀들이 독립하지 못하면서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시간이 늘어났다. 심지어 둘째 아들이 갑작스런 이직 후 몇 달간 수입이 끊기면서 생활비를 통째로 보태줘야 했다. 김 씨는 처음엔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여겼지만 점점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며 불안해졌고 결국 70세를 넘긴 나이에 경비직으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파트 입구에서 서 있는 그를 보고 옛 직장 후배가 지나가다 눈을 피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마음이 무너졌지만 그는 창피함보단 살아야 하니까라며 담담히 말했다. 매일이 생존이라는 말 그에게는 현실이었다. 두 번째 사례는 대전에서 혼자 사는 72세 여성 박혜순 씨다. 그녀는 공무원으로 정년까지 근무한 후 기대 이상의 퇴직금과 연금을 받으며 비교적 안정된 은퇴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크게 흔들렸다. 연금의 절반 이상이 남편 몫이었고 홀로 남은 그녀의 수입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의 부재는 생각보다 크고 깊은 구멍을 남겼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도 했지만 대부분 부부 단위의 모임이었고 혼자 남은 박 씨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그러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을 알아본 옆 동네 주민이 요즘도 남편분이랑 등산 다니세요? 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울컥했단다. 자신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남편과 함께 다니던 사람으로 남아있다는 게 더 고통스러웠다고 한다. 결국 박 씨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갔다. 그녀는 말했다. 살아있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가능하더라.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내가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에게도 매일은 버팀목을 세우는 일의 반복이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산에 사는 76세의 최기석 씨다. 그는 오래전부터 은퇴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텃밭 가꾸며 살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다. 실제로 은퇴 후 도시를 떠나 외곽에 작은 주택을 짓고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 처음 몇 달은 만족스러웠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밭을 둘러보고 마을 사람들과 인사하고 점심이면 마을회관에서 바둑도 두며 여유를 즐겼다. 하지만 계절이 몇 번 바뀌자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반복됐고 나름 준비했던 농사도 기후와 병충해에 따라 실패를 겪었다. 무엇보다 도시에서 맺었던 인간관계가 모두 끊긴 것이 컸다. 친구 하나 없는 곳에서 날이 저물면 쓸쓸함이 몰려왔다. 그는 말한다. 고요한 삶은 상상 속에서만 아름다워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가 얼마나 혼자인지를 실감하게 되죠. 결국 최 씨는 다시 도시로 돌아왔다. 지하철역 근처의 원룸에 살며 동네 복지관에서 탁구를 배우고 가끔은 손주 돌봄도 하면서 바쁘게 지낸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건 조용한 삶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다. 은퇴 후의 삶은 정답이 없고 계획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으며 진짜 문제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돈이 모자란 것도,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가족과의 관계가 변하는 것도 어느 순간엔 모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온다.
누구도 미리 이 현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젊은 시절엔 그저 노후를 준비하라고만 말할 뿐, 그 안에 감정과 관계와 정체성의 문제가 얼마나 깊게 얽혀 있는지 알려주는 이는 드물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충격을 받는다.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대화할 사람이 사라지며 시간은 흘러가지만 삶이 움직이지 않는 듯한 느낌의 무력감이 찾아온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생존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향을 찾는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점이다. 고통을 마주한 뒤에도 누군가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일자리를 찾아 나서며 또 다른 누군가는 삶의 의미를 다시 쓰기 시작한다. 결국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적응의 시작이며 버티는 하루하루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숫자로 환산된 자산만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고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의지다. 70대가 되어 매일이 생존이라 느껴졌다면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으려 애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진짜 노후란 외롭고 고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서 하루를 견디며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은퇴 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은 오랫동안 통계와 금액, 그리고 제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인지, 의료비나 생활비를 얼마나 지출하는지 이런 수치들이 마치 노후를 판단하는 전부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은퇴자들이 마주하는 삶의 본질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내밀하다. 지금 이 순간 은퇴 10년 차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후는 단순한 여생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야 하는 치열한 생존의 연속이며 그 생존은 숫자가 아닌 감정과 인간관계, 건강과 소속감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3명의 사례는 그저 특수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평균 수명의 연장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70대들의 민낯이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은 첫째, 은퇴 준비에서 빠져 있었던 감정적 보궐력의 문제다. 수입의 감소나 생활 패턴의 변화는 일부 예상 가능했지만 정체성의 붕괴나 인간관계의 해체, 홀로 맞는 시간 속에서의 무력감은 대부분의 이들에게 예고되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직장인으로, 배우자로, 부모로 살아오며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었던 시간은 명확했다. 하지만 그 역할이 모두 사라진 순간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많은 은퇴자들에게 정신적 공황 상태를 유발한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찾지 않고 할 일도 없으며 소속된 조직도 없는 그 상태를 견디는데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닌 마음의 근력이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가 은퇴 후 오히려 긴장과 부담의 원천이 되는 현실이다. 오랜 세월 부양의 대상으로만 인식했던 자녀와의 관계는 은퇴 후에도 똑같이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녀 세대가 겪고 있는 경제적 불안정성이 부모 세대의 노후를 다시 흔들어 놓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실직, 미혼, 육아 문제 등은 은퇴한 부모에게 추가적인 책임으로 돌아오고 은퇴자는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점점 더 몰리게 된다. 은퇴 전까진 자녀는 다 컸다는 전제 위에 있던 노후 계획이 이처럼 무너지면서 퇴직 후에도 가족으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절실히 보여준다. 셋째, 은퇴자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 차원을 넘어서 정신건강과 직결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은퇴자들을 비생산적 존재로 규정하는 시선이 강하며 이들은 은퇴와 동시에 주류 사회에서 벗어난 인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인식은 노인들을 복지의 수혜자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들에게서 역할과 책임, 참여의 가능성을 박탈한다. 결국 이러한 배제는 은퇴자들을 침묵하게 만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사회 속에서 사라져간다. 자조모임, 자원봉사, 재취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선 지속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농촌이나 외곽 지역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령 은퇴자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와 지역 내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더 극심한 고립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노후의 다층적 위기라고 진단한다. 경제적 위기, 정서적 위기, 관계의 위기, 그리고 건강의 위기가 겹쳐지면서 개인은 점차 스스로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은퇴를 단순히 경제활동의 종결로 보아서는 안 되며 삶의 재구성과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한 전환기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도 이제는 연금 확대나 단순한 복지 수당 지급을 넘어서 심리상담, 은퇴 후 일자리, 사회적 활동 플랫폼 구축 등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주체적으로 다시 삶을 설계하는 자세다. 이를 위해선 은퇴 전부터의 정서적 훈련이 필수적이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할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일찍부터 던져보아야 한다. 또한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일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미리 시작되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매일이 생존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 생존을 감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그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길을 찾고 있다. 누군가는 경비 일을 하며,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며, 또 누군가는 복지관 탁구장에서 하루를 견디며 다시 삶을 조각해 나간다. 이처럼 노후란 견디는 시간이자 다시 쓰는 시간이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다. 이제는 이 진실을 더 많은 이들이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은퇴를 재정의해야 한다. 노후는 편안함의 보상이 아니라 고립과 싸우는 존엄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다는 것이 곧 의미가 되는 그 시기를 우리는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